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항도로 공도 만들기 제8장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폐지돼서 현항도로를 공도로 만들 수 있는 컨설팅 사례입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의 법정도로이므로 그 예정도로로 건축가 가능하고, 만약 준공 시까지 예정도로가 완성되지 못하면 건축법 기준에 맞는 통로가 있으면 된다는 건축행정 길라잡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고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하는 사이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폐지되었어도 이미 그 도시계획 예정도로 일부에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현항도로를 이용하여 이미 건축허가가 있었다면 이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축법 도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도 신청자 과실이 없는 것이므로 도 감사총괄 담당관실은 다음과 같이 사전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의하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돼 있고, 가목에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합니다. 현행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만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고 추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는 본인 또는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진입로도 건축법 기준에 맞게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도 포함된 것이므로 허가권자는 대지를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이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았고 건축허가를 나중에 받았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이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공고했다는 것입니다. 참 잘한 것이죠.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결과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을 각각 별개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준공 처리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라고 국토계획법 해설집 253쪽에 도시정책과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이고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는 너비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하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발행위 허가에서 미리 건축허가의 진입로 기준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 소로 3-191 1995년 10월 9일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도로의 일부를 진입로로 하여 2015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부지 조성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의 효력도 없어질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고 오른쪽에 빨갛게 이 도로들이 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도로에 이미 여러 건의, 그러니까 도시계획 예정도로 여러 건의 건축허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 개발행위 전에, 그러니까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 이전에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 일부를 건축물의 진입로로 이용하여 신청한 11건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 진입로가 차량 통행의 지장이 없어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도로라고 판단하여 허가된 전례도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도로로 11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것도 있고,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그 사이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는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4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위반하여 이곳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2016년 3월 14일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어 건축허가 가능했던 대지가 예정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대지의 진입로 일부가 건축법 도로가 아니어서 개발행위 허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과 도시과의 해석이 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를 표를 보시면 기초조사, 그러니까 미집행이 된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폐지에 대한 안을 작성해서 그 안을,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규모일 때는 주민 공람 또 뭐 주민 공청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니까 이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시청 도시과에 의견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제 정식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위반을 하게 되죠. 그럼 위반을 하고 나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 말은 같은 허가청 내에, 그러니까 시군청 내에 여러 실과가 있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법을 집행하는 그런 각 실과로 보내서 협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받아서 거기에 협의 의견에 맞게끔 도시관리계획을 제대로 위반해서 시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의가 통과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되고, 시장 군수가 말입니다. 그 고시가 되면 이제 일반인에게 열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어서 그 예정도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넣을 때 되니까 예정도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를 마치고 그 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인데, 도시계획 예정도로 폐지로 건축허가의 진입로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지자체도 무작정 건축허가 조건에 맞지 않다고 불허할 수도 없어 재량 등 판단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사전에 도에, 상급기관인 도에 컨설팅을 의뢰한 겁니다. 이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을 지원하는 해석을 한 것으로, 허가청은 이 컨설팅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추후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에 있어 면책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최근 이런 사전 컨설팅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 기구로서
적극 행정 제도를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시키고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2019년 4월 사전 컨설팅 및 적극 행정 면책 사례집을 발간하여 정부 공공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10년 전부터 이런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전 컨설팅 제도라 함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재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해주던 제도가 사전 컨설팅 제도입니다.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은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해주는데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의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는 개발행위허가에 의제된 농지전용 협의에 따라 이미 농지보전부담금 6천만 원을 납입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행하면서 성토 및 옹벽 설치 등 부지 정지를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만약 이 건축허가가 불허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가권자는 이 허가로 인해서 적법 상태의 실현에 의해서 달성하여야 하는 공익의 침해, 즉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없는 건축허가이고 이미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허가청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 결량한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이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 표명을 하고 개인에게 귀척 사유가 없어야 하며 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였고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야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건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건축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이미 농지보전 부담금도 내고 공사도 다 대지화, 그러니까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 건축법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면 그 허가 신청자한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중대한 공익이 침해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면 안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유권 해석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해제돼서 주민이 불편한 곳은 지자체가 공공시설, 공익시설인 건축법 도로를 개설, 유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런 현황도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법 규정을 간단히 읽어보면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 행태를 말합니다. 근거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있다라고 소극 행정에 대한 해석을 했고요.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적극 행정이라고 합니다. 근거 규정은 헌법 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므로
적극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적극 행정을 하다가 자칫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책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제 사례집을 통해서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때 개발행위가 당시 이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 예정도로이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하였으나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폐지된 이후 이 현황도로의 확장이 불투명하고 또한 앞으로 이 현황도로 주변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에 건축 허가가 계속해서 신청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 폐지 구간에 대해서 당초 건축법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목적인 화재, 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 차량 등의 진입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조치하거나 행정지도를 하라고 공고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통상 소로라 하더라도 8m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그 중에 4m에서 6m로 만약 해 주었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계속됨으로써 교통량이 늘어나서 도로 폭이 좁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판단해서 확장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하면서 이번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컨설팅한 사례입니다.